시장의 낙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살아있는 쪽으로는 또 매기가 쏠리고 있으니 돈이 될 만한 이슈 찾아 나서는 시간, 머니 이슈로 저희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고요. 만나러 갈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돈 될 만한 이슈 없나 저희 찾아 나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전부터 관련한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플페이 상륙 임박이다. 진또배기 수혜주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한국 상륙. 지금 현재로는 그 아이폰 유저들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들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국내에는 도입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동안 참 말도 많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들어오는 걸까요? 빠르면 12월. 전국 편의점, 대형마트 곳곳에서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미 삼성페이를 쓰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라는 것에 우리는 참 쉽게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쓸 수 있겠냐, 이거 소용 있냐 했는데 이제 지갑을 가져다니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클릭하면서 물건을 사고 음식값을 계산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았죠. 삼성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거 때문에 아이폰으로 못 넘어간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러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페이도 과연 국내 시장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의점, 대형마트 말씀드렸는데요. 이르면입니다.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르면 연말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은 편의점, 스벅을 비롯한 커피 프랜차이즈,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가맹점에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애플페이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벤사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늘 불을 뿜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한국정보통신, 상장사, 그리고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의 회사인 나이스 또 오늘 시장에서 나름의 양궁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 이게 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벤사로 꼽혔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온 기사에 앞서서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사와 카드, 그 제휴를 맺은 그 해당 카드사 현대카드인데요. 이 둘 모두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상륙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내 이제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애플과 카드사들은 다 5년 전부터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두고 협상을 벌였는데 이제서야 뭔가 이제 결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갤럭시 기반의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삼성페이를 이용해서 280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아이폰, 애플페이는 어떻게 될까요? 단 삼성페이처럼 모든 카드가 허용이 돼서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현대카드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단 이슈가 하나 나왔다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관련주들로의 관심이 싹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표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한국정보통신은 상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스, KG 이니시스 장초반부터 들썩들썩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단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좀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이슈입니까? 아마 이제 오늘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어디가 이제 가장 큰 혜택을 받을지는 사실 좀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가 과연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 상륙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먼저 이제 밴드사로 선정되는 결제 업체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애플페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그동안 한국에 상륙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제 방식과 하나는 이제 로열티 지급인데 이 결제 방식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NFC 그 결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방식의 결제를 쓰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썼던 우리가 그 결제 방식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결제 방식은 우리가 썼던 부분은 마그네틱 관련되어 있는 신용카드들의 그 결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방식과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그 NFC 관련돼서 지금 현재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애플페이가 상륙해서 그 결제를 원활하게 하려면 이 NFC 단말기를 일단은 그 단말기를 보급을 해야 되겠죠. 이게 단말기 가격이 개당 아무리 대량 구매를 하더라도 15만 원 중반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사실 천문학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 NFC 결제 방식입니다. 이 NFC 결제 방식은 만약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NFC 결제 방식을 사용하려면 로얄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비자사에 한 1% 내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 다른 국가들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NFC 결제 방식을 자체 시스템으로 소화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카드사들이 모여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표준화 채택 뭐 이런 회의를 좀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여기 이제 모든 카드사가 동의하지 않겠죠. 특히 삼성페이와 삼성카드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좀 지지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갤럭시 폰은 삼성페이를 자유롭게 쓴다면서 아이폰 사용자는 상당히 불편했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그 애플이 이렇게 애플페이가 갑자기 급부상한 거는 이제 이 방식에 대한 이제 해결점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특히 그 단말기 보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대카드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뭐 지금 아직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 비용 부담의 뭐 60% 선까지 현대카드가 부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현대카드를 활용한 일단 결제 시스템 론치, 그렇다면 현대카드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뭐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 우선적으로 아마도 론치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고,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스트코처럼 현대카드가 독점으로 거래하고 있는 곳에 주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파급 효과를 오늘 그 주가 등락을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밴드보다는 NFC 이 시스템 방식에 오히려 더 주가 반응이 좀 컸습니다. 보시면 뭐 한국정보통신도 그렇지만 이론과 같이 NFC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결제 관련되어 있는 밴드보다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마도 이 단말기 보급과 결제 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더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 방식에 대한 부분과 결제 단말기에 대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애플이 론치를 하게 되면 그 4대 이제 페이가 3대 회사에서 4대 회사로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고, 현대카드의 거래사를 중심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어느 정도 그 제한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그 주가 등락을 보시면은 NFC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대표님, 지금 혹시 이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좀 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게 낫고요. 그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 부분이 이제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라는 부분과 이슈나 모멘텀으로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왔느냐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따져본다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플페이라고 해서 파급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말기나 시스템 결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라고 본다면 주가의 파급 효과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지금 보도되는 것만큼 그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지금 모멘텀이 강하게 좀 불었을 때 대응은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절반은 조금 시장의 눈치를 좀 보면서, 특히 그 NFC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들은 조금 더 이익 실현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되, 밴드로 결정되어 있는 결제사 관련된 부분 쪽은 차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페이 관련한 이슈를 첫 번째로 저희가 잡아놓고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고 있는데요. 혹여나 관련 종목들 관심을 두고 있으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역시 애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이폰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신상 아이폰 효과에 고환율 반사이까지 톡톡 누릴 종목은 무엇이 될까입니다. 관련한 종목에서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시장이 이렇게 밀려나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뭐 고수익을 지금 꾀하는 그런 종목은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버티는 종목들은 제법 많이 보여서요. 그 가운데 하나, BH를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애플의 그 신작은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면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레 아침이 되면
아이폰 신작이 이런 모델이고 이런 스펙이고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겠죠. BH는 애플향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애플향 매출액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과 BH가 신작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BH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제시한 BNK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역대급의 실적을 올 한 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시장 밀리는 가운데서도 한 30% 이상의 상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 저평가다라고 이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고가 스마트폰 시장 내에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춘 FPCB 제조업체, 여러분들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 상당 부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올레드에 들어가는 이 FPCB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로서 애플향 비중이 상당한 BH인데요.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침체기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아이폰이 과연 그 명성을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에 여전히 물음표를 찍는 그런 시각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H의 매출은 올해 50% 이상 전년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북미 고객에 힘입어서 호황을 누렸던 2017, 2018년도와 비교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가 실적 규모가 2배가량 커졌고 영업이익률도 비슷하고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면 영업 대비 시총 비율이 한 25% 할인되어 있으므로 이게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려면 한참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표를 볼까요? 아이폰이 그러면 정말 대박을 소위 쳐야 BH의 주가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아이폰 시리즈는 굴곡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굳건히 유지, 크게 추락했던 적은 이 아이폰 XR 버전, XS가 처음 나왔을 때 요때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라는 어떤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량 혹은 조금 더의 판매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보겠습니다. 실적 얼마나 나아지는가 앞서서 이제 말로 풀어져 있는 거를 봤는데요. 그냥 그래프로 보시죠.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까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이 보고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대표님의 시각을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냥 BH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보고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도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만큼 BH가 좋다라는 건데 먼저 이제 이 BH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FPCB,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용 FPCB의 절대 강자, 특히 아이폰에 납품하는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PCB가 뭐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PCB는 일종의 이제 전자 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반도체나 회로가 집적되는 기판인데 이게 플렉서블, 그러니까 연성이 있다. 이게 구부릴 수 있고 아주 크기가 작고 얇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에 주로 많이 쓸 수 있죠. 휴대폰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에 이 BH가 디스플레이용 FPCB를 70% 이상 공급을 하면서 상당히 실적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FPCB라는 이 섹터 자체를 좀 보면 원래 이제 사실 IT 계열 부품을 보면 어느 정도 강성을 띠는 유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장 주목을 받는 부품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죠. 작년 같은 경우는 MLCC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장 주목받는 IT 부품은 뭐니 해도 이제 PCB입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의 흐름을 자체를 봤을 때는 BH가 올해 상당히 주목받는 sek터 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IT 부품의 사이클과 보면 같은 아이폰에 납품을 하더라도 LG 이노텍이 작년에 재작년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과 올해 상대적으로 BH보다는 효과가 많이 흐름이 약하다는 거는 이런 경향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섹터 자체는 FPC라는 섹터가 상당히 좋다.
라고 보고 그 안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휴대폰에서 상당히 우려가 깊은 시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폰에 대해서는 경기 위축 혹은 침체, 앞으로 수량 혹은 확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라는 보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보고에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지금 보는 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폰 14고요. 또 하나는 삼성의 폴더블 폰입니다. 이 아이폰 14는 지금 현재 한 초기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한 9천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미 그 자재, 그러니까 그 부품업체들의 지금 그 조달된 부품의 그 수량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미 9천 대를 훨씬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아이폰 14는 지금 기대치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예상이 좀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삼성의 그 폴더블 폰입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도 작년 대비로 올해 매출액이 한 2배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현재 모바일 폰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 14와 그 삼성 폴더블 폰인데 이 BH가 이 양쪽 회사에 다 이 디스플레이용 FPCB를 공급하는 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휴대폰 관련되어 있는 부품사들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이런 이제 사업 구조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차량용 지금 현재 2차 전지에서 쓰이는 일부 FPCB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고 여기에 차량용 충전, 휴대폰 충전에 대한 그 사업부를 인수를 한 부분.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휴대폰에 국한됐던 소형 디스플레이가 최근에는 뭐 차량용이나 혹은 그 패드용으로 확대가 되면서 FPCB 사용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섹터가 좋은데 앞으로 성장 동력도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당연히 이 회사는 성장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네. 그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지금 가격보다는 적어도 한 30% 이상 위쪽으로 가격 기대감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이상이면 대충 어림잡아서 뭐 4만 원? 뭐 그 언저리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네. 보고서에서는 38,000원 제시가 됐었는데요. 네, 제가 그 오기 전에 레포트를 보니까 그 이 레포트에서는 38,000원 그리고 이제 최대 그 레포트 많이 잡은 레포트 보니까 48,000원까지 잡은 레포트들이 네. 있더라고요. 저는 한 4만 원 정도가 지금 PER 기준으로 성장성 대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 적정성이 형성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시장의 영향을 좀 고려하시면서 전략은 좀 분할로 특히 이제 이 그 BH 같은 경우는 제가 좋게 보면서도 조금 우려했던 부분은 중간중간에 기간의 차익 매물이 그 나올 때 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네.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BH에 대한 긍정적인 뷰 잘 들었고 그러면 LG노텍과 요거 두 개 놓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떤 쪽이 더 좋아 보입니까? 좀 전에 보시면요 아마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극과 극으로 보일 겁니다. 하나는 우상향하고 하나는 네. 우하향한데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주가가 작년 재작년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났기 때문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 모듈 회사들은 실적 발표 혹은 그 수주 발표가 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FPCB는 지금 현재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 특히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삼성전기가 여기서 이제 발을 좀 빼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업체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호기가 되는 기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네. IT 부품은 그 PCB와 MLCC나 카메라 모드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상승 사이클이 오는데 지금은 PCB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내일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추후 분석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한 머니 이슈였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